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인 형님이 대학병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했지만 제가 만삭 때 형님이 승진 기념으로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와 시모가 형님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형님이 집에 있다는 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모를 뒤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님 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며 설득을 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 시모에게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더 멀리하고 계셨어요. 이런 생활들이 많이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었을 때 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었죠.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결혼까지 했으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애초부터 네가 인사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내 아들이 하도 네가 아니면 다른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다. 내 아들 평생 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니?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내가 너를 좋게 볼 수도 없는 거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음을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큰 며느리 봐봐라.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집안도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잖니? 그런데 너는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에서 겨우 200원짜리 월급 받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너 같은 게 어디가 좋다고 매달릴 정도로 따라다닌 건지 나는 내 아들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얼굴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있겠니? 노력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다.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시모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모는 시댁에 도착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세상 따뜻한 말투로 형님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흐느끼는 목소리에 형님이 방 안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그런데 시댁에 막 들어온 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시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잡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차갑게 대했던 시모 때문에 오열을 하고 말았죠. 동서가 노력하고 있는 거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동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머님이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애쓰려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처음에 동서처럼 똑같은 대우 받았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지. 나는 동서처럼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려 애쓰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 이상 다가가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급하게 가려다 보면 결국 체하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 신경 쓰지 마. 동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가까워지려 해봤자 피곤한 일만 더 생길 뿐이라고. 항상 무뚝뚝하게 있었던 형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는 방 안에서 둘이 뭐 하길래 문까지 잠그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와 대화 좀 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죠. 그날 형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시모는 저녁을 준비하게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크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주버님과 남편도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고 제일 늦게 도착한 시부까지 오시고 나서야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들 거의 다 재수 씨가 만들었다면서요? 평소에도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당신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게, 나도 보고 놀랐다니까.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아유, 작은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애썼다. 내 입맛에도 아주 딱 맞는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 몰라? 아유, 다들 그만들 하고 식사들 해요. 내가 봤을 땐 음식들이 전부 간도 하나도 안 맞구만. 도대체 뭐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삐딱하게 나갈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칭찬해주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만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계속 이럴수록 저는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니? 다들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얘기해 준 것 뿐이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시모는 밥맛이 떨어졌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아무도 시모를 신경 쓰지는 않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가셨어요. 형님 내외와 남편도 방으로 들어간 시모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웠던 식사가 한 차례 끝이 나고 형님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형님이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며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제 머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다들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편들어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내가 화가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까지 나를 무시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신 게 있으셔도 이건 아니죠. 당장 손 놓으세요.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가 저와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시모와 저를 떨어뜨려 놓았고 시모는 저에게 버릇이 없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무서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셨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남편은 그만 돌아가겠다며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짐을 챙긴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시모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연을 끊어내게 되니 제 마음도 완전히 다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 몸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고 임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모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와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보면 궁금해진다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시모한테만 연락 한 통 없자 참다 못한 시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시모를 보게 된 남편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직접 찾아오신 시모가 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와 형님 내외 가족만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날 한참 동안 문 앞에 계셨던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번은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시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몸은 괜찮고?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찾아왔다. 앞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질 텐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작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 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서로 평생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잖아. 글쎄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임신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연락하지 않고 있던 1년의 시간 동안 엄마도 속편히 잘 살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건 아니죠. 먼저 용서를 구하셔도 이 사람이 받았던 그때의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요. 기억 속에 남아버린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시모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다리를 굽히려 하자 남편이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려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 엄마를 봤지만 아직까지도 속을 알 수 없다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각한 얼굴로 많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저와 뱃속의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게 된 저도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투명 인간 취급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자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면서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엄마는 네가 좀 더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었어. 너희 형 봐봐라. 의사 아내 얻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 처음에 큰 며느리가 의사인데도 만족을 못해서 작은 며느리에게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너는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길 간절히 원했었는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며느리감이 아니라 얼마나 서운했겠니?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줬고 공무원까지 만들어줬는데 능력 좋은 여자가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던 거고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싫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바람에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동안 너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잘못을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 찾아오게 된 거다. 나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줄 기회를 줄 순 없겠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랑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면 매일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시모의 말에 남편과 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시는 시모의 변함없는 행동에 결국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저희는 다시 시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더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어요. 저도 받은 만큼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었죠. 시모와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삭 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렸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려던 찰나 전화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형님 집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리자는 말을 꺼내셨어요. 형님이 최근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이 돼서 축하 모임이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었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집에 도착을 하자 아주버님이 먼저 달려 나오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갈 건데 뭐하러 왔냐고 웃으면서 저와 시모를 반겨주셨죠.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형님 지인분들이 정원 마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만삭인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일손 좀 도우러 왔다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시모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 보시더니 부족한 접시에 비어있는 음식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 많은 걸 혼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 큰아들 앞치마 두른 거 봤지?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았네. 너는 여기에서 내가 달라는 음식만 내어주면 된다.
식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접시에 음식들을 조금씩만 담아봐라.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빨리 좀 움직이라니까. 배도 별로 부르지 않았으면서 엄청 힘든 척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까 산부인과에 나올 때부터 배뭉침이 있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배뭉침이 오래 가네요. 그게 운동 부족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배뭉침이 오래 가는 거지. 어차피 이번 주가 출산 예정일이잖아. 출산 운동한다 생각해. 시모는 형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만삭인 걸 잊으셨는지 1년 전에 저를 막대하셨던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난감한 상황에서 배뭉침을 참아가며 시모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 왜 주방에 있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누워있을 수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잠시 뒤 시모가 저를 찾고 계셨는지 부르시길래 힘든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고 방에서 당장 튀어나오라면서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 없다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식사가 끝이 났는지 아주버님이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고 형님은 손님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또다시 배뭉침이 오기 시작했고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릴 만큼 몸이 안 좋아지길래 시모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손에 과도를 지어 주시더니 서둘러 과일을 깎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과일을 깎고 있는 사이 시모가 먼저 준비된 후식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빈 접시들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제가 과일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본 아주버님은 왜 또 나왔냐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며 안색이 안 좋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를 걱정해 주셨죠. 저도 이미 서 있을 정도로 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사이 또다시 시모가 들어오셨고 제가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걸 보시곤 당장 나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시모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누워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 누워있을 시간이 있냐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만삭인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오라며 시모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급하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가서 형님한테 다가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니 형님은 만삭인 몸으로 왜 나왔냐며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괜히 또 들어갔다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게 될 것 같아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하자 형님은 나중에 아주버님 오면 그때 부탁하면 된다고 제가 들어가서 쉬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쟁반에 커피를 타서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걸어오시는 아주버님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커피가 올라가져 있는 쟁반을 건네받은 뒤 형님의 지인분들께 커피를 나눠 드렸어요. 형님 내외는 제가 불편했는지 들어가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들고 있던 쟁반을 다시 가져갔는데 그 순간 시모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얼굴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고 저한테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몸을 돌린 시모는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더니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냐면서 믹스커피를 내어줬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란 저는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노려보냐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는데 재수 씨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왜 재수 씨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얘가 글쎄 저기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믹스 커피를 내어줬지 뭐냐? 지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지 며느리가 괘씸해서 한 대 지어 박았다. 몸에 좋은 후식이 얼마나 많은데 믹스 커피가 웬 말이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믹스 커피를 내놔?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어머니, 설마 지금 재수 씨 얼굴에 손을 올린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작정 손부터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예요. 손님들이 원해서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라고요. 재수 씨는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부터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는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왜 뺨을 맞아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몸이 힘든데도 어머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가 믹스커피를 타서 내어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무 놀라 버렸는지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수까지 터지게 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형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모는 뒤늦게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곤 손을 떨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제가 점점 고통스러워하자 형님은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요청한 뒤 제 몸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며 아주버님한테 물어보려는 순간 시모가 아주버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말리다가 두 분이 실랑이를 하며 시모를 뿌리친 아주버님 손이 시모의 뺨과 머리 쪽을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제 얼굴에 시모가 올려친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멍이 들어버려 온 가족이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뒤늦게 병실을 찾아온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었고, 온 가족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처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오열을 하셨지만 저는 시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는 형님이 우선이었고 만삭이었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말로는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했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현재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난 상태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끊어버렸죠.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 평생 시모를 용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크게 받은 저는 두 번 다시 시모를 볼 생각도 손자를 보여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배뭉침과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양수가 먼저 터져서 진작에 병원에 다시 갔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앞으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힘들지만 자주 오셔서 항상 음식 맛을 칭찬해 주시는 고객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답니다. 얼마 전 정말 어마어마한 진상 고객 때문에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진상 고객은 다름 아닌 제 시모예요. 마지막 사건 이후로 남편이 연을 끊어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남편은 말이 별로 없는 편이고 성격도 무던했어요. 무뚝뚝했지만 뒤에서 은근슬쩍 챙겨주는 게 많은 속이 따뜻한 남자였죠. 남편이 워낙 과묵하고 조용해서 시댁 내력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정말 놀랬어요. 시부는 남편과 똑같이 말이 별로 없고 과묵하셨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완전 정반대였죠. 너무나 시원시원하시고 활발하셔서 첫 인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우리 동주가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올까 했는데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일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었네. 반가워요. 수지 씨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 동주를 만나게 됐어요? 얘가 워낙 말수가 적어가지고 주변에서도 몇 년 봐도 친해지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3년 연애하는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주다가 이번에 인사하겠다며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결혼 허락받으려고 온 거예요? 네, 저도 동주 씨한테 여러 번 가족분들께 인사하자고 말했었는데 아무래도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맞진 않았어요.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동주 씨가 워낙 과묵한 편이라서 저도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선물이에요. 어머, 이런 것까지 챙겨오다니. 센스가 넘치네. 어쨌든 우리 동주랑 결혼한다고 하니 편하게 말해도 되지? 동주가 워낙 말이 없잖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도통 얘기를 해야 말이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 우리야 결혼하는 거 대환영이지. 동주가 말은 없어도 속은 깊고 따뜻한 아이인 거 알지? 네, 그럼요. 말수가 적을 뿐이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저도 결혼 결심하게 됐어요.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아직 양가 인사만 드리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도 동주 씨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아유, 그러니? 그래. 우리 동주가 어디 가서 미움받을 애는 아니긴 하잖니. 어쨌든 동주보다 활달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네. 우리야 결혼하는 거 적극 찬성하고 도와줘야지. 예물이나 예단 뭐 이런 것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 준비해봐. 생각보다 쿨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았던 건지 어떤 건지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기분 상한 일조차 없을 정도로 수월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첫 1년 동안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어요. 그 당시 저도 가게를 확장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시댁에서도 딱히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뭘 바라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시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바라는 게 심해지셨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가게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해산물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여기로 모셨어요. 음식 맛은 좀 어떠세요? 여기가 그래도 깔끔하고 푸짐하게 잘 나온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생신 선물이요. 저번에 어머님 화장품 다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세트로 준비해봤어요. 너는 네 피부에 맞는 화장품 알아보고 쓰지 않니? 난 피부가 워낙 예민해가지고 잘 안 맞는 거 쓰면 뒤집어지는데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막 사와 버리면 어떡해? 가게도 운영한다는 애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 어쩌니? 난 이런 저렴한 화장품은 잘 안 맞아. 백화점 라인으로 사야 좀 맞으니까 이거 환불하고 나중에 백화점에 같이 가자. 아, 죄송해요. 어머님 쓰시던 화장품이 여기 거라고 해서 맞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 이거 쓰시는 거 아니세요? 저번에 아가씨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브랜드 쓰신다고 해서 이걸로 사온 거였는데 다른 라인 쓰시면 제가 교환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브랜드는 맞는데 이건 그냥 밖에서 산 거 아니니? 나는 백화점에서 사는 것만 맞아.
피부가 워낙 예민해가지고. 아유, 어쨌든 애쓰게 준비했는데 고맙지만 어쩌니.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한 지 1년 지났으면 좀 시댁에도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니? 시어머니 생신날에 이렇게 그냥 가게에 와서 식사하는 게 어디 있어? 적어도 호텔 레스토랑 정도는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시모의 생신이셨고 그때는 이미 예약을 한 곳이 있다면서 그곳에 같이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신 때 준비를 한 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내내 불평불만을 쏟아내셨죠. 중간중간 남편과 시부가 시모를 말려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진 않았지만 식사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시누이 생일날이 다가왔죠. 시모는 그래도 생일인데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생일 축하나 해주자며 저희를 불렀어요. 그런데 가보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너는 참 센스가 없다 정말. 시누이 생일인데 생일상 차릴 생각도 안 하는 거니? 아니 결혼 1년 차까지야 뭘 몰라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지금까지 이러면 어쩌겠다는 거야? 너 시댁을 시댁이라고 생각은 하고 사는 거야? 그래도 식당 하는 애니 눈치는 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아유 참. 저는 어머님이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시길래 미리 말을 해 주시죠. 그럼 고기라도 챙겨서 가지고 오는 건데. 아니면 지금 가서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근처 식당이라도 제가 빨리 예약해 볼게요. 저번에 아가씨가 가고 싶다고 했던 식당 오늘 가는 건 어떠세요? 아님 남편이랑 아가씨도 안 왔는데 오기 전에 빨리 예약하면 될 것 같아요. 고작 거기에? 너는 시누이한테 고작 그 정도밖에 못 해주니? 됐어. 그냥 내가 자주 가는 호텔 레스토랑 전화해 볼 테니까 니들이 거기 계산을 해. 너희는 이제 우리 없으면 시누이만 남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안 챙기니? 니들 가족들을 잘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지. 내가 너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지? 결국 시모가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수십만 원을 내면서 신우 생일을 축하해 줬어요. 이미 저는 신우 생일에 좋은 선물을 다 해줬지만 생일상을 차리지 않았단 이유로 시모에게 한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일도 바빴고 결혼하고 나서는 승진하게 되면서 더 바빠서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또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일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남편과 오랜만에 술 한잔을 하면서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말이라도 하지. 내가 그럼 중간에서 뭐라도 했을 텐데 속상했겠네.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당분간은 시댁에 가지 말자. 안 그래도 보니까 자꾸 당신한테 전화하시는 것 같던데. 당신 일 때문에도 바쁜데 그것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스트레스잖아. 그런 말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 못했네. 지나간 일이라서 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꾸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시면 나도 그냥 지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미리 말하려고 한 거야. 그래도 당신은 내가 왜 그러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잘 생각했어. 어머니가 원래 생각 없이 말을 하는 편이라서 걱정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있네.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걸 미안해. 다음에 나도 잘 말씀드려 볼게. 안 되면 그냥 시댁 안 가도 난 상관없으니까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 알았지?
남편은 고맙게도 제 생각을 공감해줬고 남편의 태도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바로 당분간 시댁에 못 간다고 통보를 했고 정말 시댁에는 거의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게 되었는데 남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와이프가 평일에도 일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바빠요. 다들 아시죠? 저도 바빠져서 와이프한테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써주는 편이에요. 와이프도 제 생각이 많이 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말 안 하는 편이고요. 어머니도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신경 많이 쓰신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바쁜 사람이니까 일할 때는 전화하거나 오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아유, 불편했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네. 그냥 나는 우리가 이렇게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너도 일을 하니까 힘들었겠네. 나는 그래도 직장인이 아니고 사장이니까 좀 여유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말했던 건데 네가 많이 신경 쓰는지는 몰랐어. 미안해서 어쩌니? 평일에는 여기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가게 지켜야 하니까 바쁘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급하다고 오라고 하면 와이프가 가게 직원한테 맡겨두고 갔던 모양인데 이것도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와이프는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굳이 중요한 일 아니면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가게 사장이고 직원들도 많으니 나는 여유로운 줄 알았지. 알겠어.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 엄마 서운하려고 그래. 엄마가 나쁜 뜻에서 그랬겠니? 그냥 가족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자는 뜻에서 그런 거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니 저는 시모가 정말 몰랐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 고맙기도 했죠. 그렇게 흔히 들었던 시댁 식구들과의 트러블이 그대로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얼마 후 시모가 전화를 해왔어요. 너는 어떻게 네 남편한테 하나하나 다 일러 바치니? 네가 애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이 말하는 걸 그딴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쩌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미움이라도 받겠다는 거니? 아이고,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다 큰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내가 들어야 되겠어? 네가 중간에서 그렇게 이간질을 하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 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요. 저번에도 어머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바쁘고 일 있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상황 잘 아는 남편이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핑계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 바쁘고 정신없다는 걸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됐다. 네 생각은 어떤지 내가 잘 알겠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말아마. 그리고 너 자꾸 네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었어. 아들이 지금이야 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편 들어주는 거지. 결국에는 걔가 내 편 들지 네 편 들겠니? 시모는 그 이후로도 더욱 유치하게 나오셨죠. 편가르고자 했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모는 가족 사이 이간질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시모는 절 더 교모하게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식당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시모는 갑자기 급한 일이라며 절 부르셨어요. 주소를 바로 보내주셔서 급하게 가봤는데 주소지 옆
옷가게에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 시모랑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했는데, 아유 글쎄 우리 며느리가 여기 옷 싹 다 사준다네. 며칠 전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었잖아. 그렇지? 여기 딱 오니까 여기서 옷 싹 다 사면 될 것 같아. 자기들도 옷 하나씩 골라. 우리 며느리 한우 식당 하는 거 알지? 돈도 많이 벌어서 요즘 나한테 얼마나 잘 사주는지 몰라. 내 친구들이니까 옷 한 벌씩 해줄 수 있지? 네? 아, 어머님, 여기 계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일단 동주 씨한테 전화부터 할게요. 저희 돈 관리는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로 쓸 수는 없어서요.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어머, 뭐? 가방도 사준다고?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 그냥 여기서 옷만 사주면 되는데. 아니, 우리 며느리가 백화점 가서 가방까지 사준다고 난리네. 일단은 오늘은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선약이 먼저 있으니까 가방은 내가 예약해둘 테니 결제만 해줘, 그럼. 어차피 여기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거든. 알았지? 우선 여기 옷들부터 결제해 줄래? 여기 가게 주인이 이제 나가봐야 한다네. 혹시라도 민망해 하실까 귓속말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모는 막무가내셨죠. 결국 옷을 사드렸는데 정말 수십만 원 옷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선 또다시 남편에게 말하면 앞으로 더 심한 걸 보여주시겠다는 압박도 잊지 않으셨죠. 정말 눈앞에서 뭐라고 압박하는 건 저도 태어나 처음이라 이걸 뭘 어찌 하는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옷을 한번 사주고 나니 한동안은 연락 없이 고요해졌어요. 그 뒤에 아버님이 지인분들께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서 한우 세트를 구할 수 있냐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거래처에도 알아보면서 좋은 세트로 구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죠. 도착을 했을 때는 시부는 안 계시고 시모만 계시더라고요. 아, 어머님, 댁에 계셨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이랑 통화하고 오긴 했는데 어머님 밖에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거 아버님이 부탁한 고기 세트인데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내가 어디 좀 심부름 보냈어. 근데 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한다. 참, 이건 그냥 여기 두고 가면 돼. 내가 남편 오면 말할 테니까. 하나는 내가 좀 열어봐도 되지? 아이고, 너는 좀 많이 좀 담지 그랬어. 이 정도로 어떻게 선물을 하라고? 누구 코딱지에 붙이라고 고작 이 정도로 담은 걸 가지고 온 거니? 네 시아버지 오기 전에 가서 다시 만들고 와. 네? 어머님, 이거 많이 담긴 거예요. 종류가 많아서 적게 보이는 거지. 아버님이 만들어달라고 한 대로 양 맞춰서 만든 건데. 아버님도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키로수도 다 정해서 말해주셨는데요. 그냥 아버님 오시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남자들이 뭘 안다고 키로수로 물어보고 결정을 해. 이거 보면 분명 부족하다고 할 건데 너 시아버지한테도 한 소리 들을래?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여기서 2배로 더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갔다 와. 포장은 여기서 다시 하고 내가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준비하고 가지고 와. 네 시아버지 이거 보면 화 잔뜩 나시겠는데? 저는 시부가 고기 양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게로 가 넉넉하게 고기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죠. 그런데 시댁에 가서 보니 전에 가져다 둔 세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부는 제가 준비한 고기를 보시고서는 많이 담았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죠. 시부께 먼저 가지고 온 세트가 있었다 말을 하니 시모가 선물할 세트도 같이 만들었던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모는 시부에게 거짓말을 하고 고기 세트를 본인 지인들에게 선물로 줬던 거였어요. 거기다가 시모는 시부가 저에게 주라고 한 돈도 주지 않고선 입을 꾹 다무셨죠. 나중에 물어보면 가족한테 돈까지 바라냐면서 절 비난하셨어요. 정말 분노했던 건 바로 시모가 자꾸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있는 날 시부랑 같이 와서 고기를 드셨어요. 고기도 신경 써서 준비를 해서 대접했고 시부모님도 너무나 잘 드셨죠. 시부가 바빠서 먼저 가시고 난 후에 시모가 계산하시러 오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이렇게 질긴 고기는 오랜만에 먹어봤네. 아니, 어떻게 시부모님이 오는데 고기를 이런 식으로 내올 수가 있니? 네 가게 잘 되는 거 맞아? 찌개도 너무 싱겁고 반찬은 왜 이렇게 짠 거야? 식당 운영하기 전에 음식들 다 먹어보고 내가는 거 아니니? 이런 거 먹으라고 하면서 돈까지 받으려고 하니. 에휴, 넌 아니까 이런 소리 해주는 거야. 식당 손님들이야 한 번 오고 말면 그만이지만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 음식 맛이 별로셨어요? 아버님은 아까 가시면서 고기질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맛이 없으셨으면 아까 저 불러서 말을 해 주시지. 바로 바꿔드렸을 텐데요. 고기는 많이 즐기셨어요? 가지고 간 고기를 다 드셔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얼굴 앞에다 두고 말을 하니?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하여튼 너 신경 좀 써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가는 가게 다 망하게 생겼다. 내가 중간중간 와서 체크하면서 음식만 어떤지 말해줄게. 너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내가 입맛 하나는 최고거든. 내가 한번 말해준 대로만 바꾸면 가게 대박 날걸? 나니까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결국 시모는 돈도 안 내고 가셨고 그 뒤로 시모는 혼자서 자꾸만 식당으로 찾아와 밥을 먹고 가셨어요. 꼭 제가 없는 시간에 나타나 밥을 먹고 가시는 바람에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어느 날은 직원 중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시모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니 잡았던 모양이었어요. 시모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소리를 치셨죠. 너는 가게 운영을 이따위로 하고 있는 거니? 직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새로 직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가족이 누군지부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니? 도대체 가게 오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얘기를 해줘야 알아? 네? 어머님, 오시는 건 좋은데요. 오시기 전에 미리 말이라도 하셨으면 제가 직원들한테 말을 했겠죠. 아니면 오시고선 밥값을 내시고 가시던지.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새로운 직원한테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직원들 사이에서 어머님 오셔서는 밥 그냥 드시고 가는 거 자꾸 말 나오고 있는데 오시기 전에 저한테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내가 며느리 식당에 가는데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당연히 시어머니가 말없이 가는 게 맞는 건데 내가 무슨 널 윗사람처럼 대접을 하라는 거니? 참나, 어느 시댁에서 그런다니? 너 고작 그 구멍가게 같은 식당 운영한다고 해서 뭐라도 된 줄 아는 거니? 안 그래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는 거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음식만 봐주겠다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어머님,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원해서 오셔가지고 음식 맛을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라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가게에 있을 때 오시면 제가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번 저 없을 때만 골라서 오시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해요. 네가 난감할 게 뭐가 있어?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면 되는 거지. 일단 그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은 잘라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결제해야 나갈 수 있다며 꼭 붙잡는데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그딴 애를 어떻게 직원이라고 채용했니 너는? 시모는 하다못해 제 식당 직원 채용까지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면전에 대고 욕을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기도 했죠. 직원들도 황당했지만 저는 더 황당했어요. 시모는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마치 제 주변을 괴롭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한우 식당 직원이 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창들을 데리고 와서 고기를 먹고 가버렸다는 거였어요. 부랴부랴 정리하고 가보니 이미 100인분이나 먹고 계산도 안 한 채 가버린 상황이었어요. 전 바로 전화에 따졌죠.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식사를 하셨으면 계산을 하시고 가셔야죠.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오셔가지고 자꾸 돈도 안 내시고 밥 드시고 가시고 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랬는데 100인분이요? 어머님 동창분들 오신다고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고기도 더 챙겨드리고 그럴 순 있는데 이렇게 다 대접해 드릴 순 없어요. 오셔서 계산해 주세요. 예, 고작 100인분 가지고 무슨 이런 호들갑이니? 일단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해. 그리고 무슨 결제를 하라는 거야? 내가 뭐 거기 고기를 싹 다 먹은 것도 아니고 고작 100인분인데 그걸 계산하라고? 네, 결제는 하셔야죠. 어머님 혼자 오셔서 드시고서 그냥 가시는 건 제가 그냥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오셔서 결제해 주세요. 이제는 그리고 오시고 식사하시면 바로 결제해 주셔야 해요. 직원들한테도 다 말했어요. 어머님 오시면 바로 저 부르라고. 무슨 내가 못 갈 때라도 갔어? 너 결국 나랑 등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시집살이가 어떤 건지 이참에 한번 배워보고. 네가 가게 하나 운영한다고 뭐라도 된다고 착각하는가 본데 우리 집에서 대장은 나거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나한테 무슨 돈을 달라는 거니? 뭔 돈?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시모의 말에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전 시모가 동창생들과 함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선 바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고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를 맞이하더라고요. 어머, 아들, 무슨 일로 왔어? 오늘 출근은 안 했니? 안 그래도 내가 며느리랑 할 말이 있었는데 아들까지 이렇게 왔네. 무슨 일로 온 거야? 아까 우리 친구들이랑 며느리 식당 가서 밥 먹은 것 때문에 온 거구나. 내가 동창생들한테 그래도 며느리 가게 매상 좀 올려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거든. 며느리한테 결제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얘가 괜찮다고 말려가지고.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역겨운 가면도 좀 벗으시고. 이제는 제가 아니라 며느리 괴롭히기로 작정하셨어요? 안 그래도 와이프가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짜로 밥 먹으려 했어?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지금 네 와이프 말만 듣고선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 부리는 거니?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니만 지금 딱 이 꼴이네.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애쓰게 키워준 엄마 배신하고 고작 와이프 하나 말 듣고서는. 남편은 이 말을 듣고선 크게 분노하며 시모 뺨을 올렸어요. 저도 놀랐지만 시모는 더 놀랐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을 보니 남편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을 정도로 분노에 차 있었어요. 친모도 아닌 주제에 키워준 값 지랄하네. 당신이 언제 날 키워줬어? 지금 이 집에서 내쫓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아니었음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건 다 아버지 덕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가족 흔들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친모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라는 거니? 네 친모보다 내가 널 더 오래 봤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컸는데 지금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와이프 앞이라고 생떼 뿌리는 거니? 왜? 내가 기억도 못할까봐? 그 어린아이 당신이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해 놓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줄 알았겠지. 그 어린애,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애 해외로 보내놓고서는 날 위한 척 가식 떨지 마. 나한테 한 것도 모자라서 와이프도 괴롭힌다고? 당신 이 집에서 자리는 없어. 사실 시모는 시부와 재혼을 한 사이였어요. 남편의 친모가 어릴 적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시부는 지금 시모와 재혼을 한 거였죠. 남편의 친모가 돌아갔을 당시 남편의 나이는 고작 6살이었어요. 시부가 사업을 하느라 워낙 바쁘니 시모가 남편을 돌봤었는데 밥도 잘 챙겨주지 않고 미워했었던 모양이었어요. 너무 어릴 때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 정확히 기억나는 게 동생은 TV 보면서 고기 반찬을 먹었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아프지도 않은데 속이 아픈 것 같다면서 밥에 국만 말아서 방에서 먹게 했다는 거였죠. 사실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보다 생각을 했었어. 항상 나한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아프니까 밥만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동생은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면서도 난 아프지도 않은데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대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난 정말 내가 아픈 줄 알고선 계모 말만 믿고 그렇게 지냈지. 근데 자라고 보니까 잘못된 걸 알겠더라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아버님한테 얘기라도 해봤어? 아버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던데. 당신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해외 고모네로 유학 갔던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모르셨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니까 고작 그 여자랑 지낸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최악으로 남아있으니 그래도 성인 되고 돌아와서는 그러지 않는 걸 보고선 내가 착각했던 모양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당신한테 하는 걸 보니 역시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먼저 나서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걸. 당신도 몰랐잖아. 난 당신이 어릴 적 유학을 가서 어머님이랑 오래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조심스러웠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애초에 어머님이 그런 짓까지 했었다니 놀랍네. 시모는 어렸던 남편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미워했었지만 주변에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들 딸린 호라비와 결혼해 그 아들까지 잘 돌보는 착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남편은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점점 또렷해지는 기억과 저에게 시모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실이었단 걸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전 남편에게 얘기를 듣고선 시모에게 100인분 청구서를 보냈어요. 예, 내가 뭐 네 가게에서 매번 이렇게 먹는다고 했니? 이제 와서 창피하게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걔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안 그래도 부자 며느리 받아들여서 다들 좋겠다고 말들 많은데 그냥 네가 좀 따라주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청구서까지 보낼 수가 있어? 나 돈 없어. 이거 안 내시면 무전취식으로 동창회 사람들 다 고발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애초에 말도 안 하고 한우 100인분 드신 건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안 참을 겁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 드셨던 것들 다 청구할 거고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세요. 너 이렇게 하는 거 네 시아버지가 알면 어떨 것 같니? 안 그래도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 창피를 주려고 이런 일을 해?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고작 한우 100인분 가지고 날 이렇게 홀대해? 너 각오해! 시부는 늘 시모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당연히 아들 딸린 호라비에게 시집온 젊은 아가씨였고 거기다가 어찌되었던 자기 아들에게도 살뜰하게 잘했다고 알고 있었으니 평생 시부는 시모에게 충성하셨죠. 그런 시부에게 남편은 결국 어릴 적 기억을 다 털어놓았어요. 심장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남편은 끝까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더라도 진실을 아시는 게 낫겠다 판단을 내렸던 거죠. 시부는 쓰러지셨고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시모를 믿고 있었던 다른 친척들도 남편의 충격적인 얘기를 믿지 못하셨죠. 그동안 참 이미지 관리를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아마 가장 만만했던 절, 시모는 어떻게든 자기 소나기에 잡으려고 했었는데 기억을 전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으니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듯 했어요. 시부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는 시모가 쓰던 카드는 몰수되었어요. 생활비도 따로 주시지 않으신다더라고요. 그동안 사치 부리던 게 다 중단되니 그제야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을 전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단호하게 잘라냈답니다. 무전취식으로 동창회를 고발하고 나서 그 모든 비용은 시모가 냈다더라고요. 여태까지 시모가 와서 무상으로 드셨던 외상값도 이자까지 얹어서 싹 다 청구했어요. 이 사건으로 시모는 동창회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나면서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해 우울하게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착한 새엄마, 좋은 아내로 이미지를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시모는 악처, 나쁜 계모가 되었네요. 요즘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은 혹시라도 자기 어릴 적 기억이 문제가 될까 열심히 심리치료도 받고 부모 교육도 받고 있답니다. 남편은 항상 상처가 있는 자신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는 5대 독자예요. 아마 몇 대 독자라고 하면 지독하게 시집살이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생각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사건들이 굵직하게 있긴 했어요. 저도 여기 사연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같이 화도 냈는데 아마 제 사연도 그 기가 막힌 사연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해외여행을 매년 갔었어요. 결혼에 대한 뜻도 없었고 평생 미혼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죠. 남편과의 만남 역시 여행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여행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게 바로 집안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로 여행을 좋아하게 된 거더라고요. 남편은 4대 독자였고 누나 한 명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얼른 결혼을 하라며 성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의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다니면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큰 호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남편이 싫지 않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다가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진아, 저기 말이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호 오빠, 무슨 일 있어?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게, 사실은 나 4대 독자야. 알지? 근데 진짜 내가 4대 독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에이, 뭐야. 오빠,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아니, 그래도 결혼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벌써? 나는 오빠랑 연애하고 있지.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괜찮아. 남자친구가 4대 독자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그렇지? 그래도 혹시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건데. 우리 그런 거 전혀 압박 없어. 그러니까 꼭 참고해. 알았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였어? 오빠 진짜 4대 독자야? 신기하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었는데. 저는 그냥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4대 독자면 어떻고 5대 독자면 어떠리 생각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애 1년을 하고 나서 남편은 속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이 동네에 오시게 되었다며 괜찮으면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호 오빠 여자친구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구나. 반가워요. 나는 경호 엄마예요. 이쪽은 경호 아빠. 반가워요. 경호가 한번 사진을 보여줬는데, 실물 보니까 실물이 더 예쁜 것 같네요. 경호랑 얼마나 만났죠? 감사합니다. 저희 1년 정도 만났어요. 그렇구나. 경호 본가가 다른 지역인 거는 들었어요? 네네. 처음에 연애할 때 많이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나 4대 독자인 것도 다 알아. 그거? 그건 정말 신경 안 써도 돼요. 4대 독자 그런 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혹시나 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 식사 자리에서 뵙게 된 시부모님은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한 식사 자리였지만 두 분을 뵈니 뭔가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이유도 바로 저의 집안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장남의 딸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딸 부잣집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들을 낳으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딸만 5을 낳아서 고된 시집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의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었어요. 여기에 남자친구가 4대 독자라고 하니
더 신경이 쓰였었죠. 근데 시부모님께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셨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 저는 부모님이랑 언니 둘, 동생 둘 이렇게 5자매예요. 저희 딸 부잣집이에요. 아유, 어머, 너무 좋겠다. 나는 가족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몸이 좀 약해서 둘로 끝이 나긴 했지만 가능만 했다면 더 낳고 싶었거든.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맞아. 우리도 딸 한 명만 더 낳아보자 생각했었잖아, 여보. 수진이 부모님은 너무 좋겠어. 이렇게 이쁜 딸이 5이나 있으니. 만나 뵈었던 시부모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셨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을 때에는 시모가 고된 시집살이를 정말 많이 경험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3대 독자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누이를 낳고 나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나중에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에는 절대 며느리에게 압박을 주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나 아들이 4대 독자라 이 사실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까 싶어서 걱정이 정말 많으셨답니다.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죠. 수진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주변에서 4대 독자니 뭐니 이런 말 해도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렴. 어머님,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아직은 부족한 거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같이 의지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받는 날까지도 부족한 당신의 아들을 받아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 역시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의 축복 속에서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누나,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저를 너무나 아끼고 애정하자 더욱더 싫어하는 티가 났었죠. 수진아, 이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결혼 선물이야. 부담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런 주얼리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골라봤어. 어때? 마음에 드니? 어머, 어머님,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휴, 네가 좋다니 나도 너무 기쁘구나.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거든. 잘 봐달라는 선물이야. 엄마, 나한테는 뭐 없어? 아니, 왜 아직 가족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선물을 줘? 이것만 받고 진짜 가족 안 되면 어쩌려고? 그때 되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거야?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그렇잖아. 아직 식장 잡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건 나보다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결혼하면 알아서 호련히 다 챙겨줄까? 수진아, 미안하다. 얘가 아직 이렇게 철이 없어요. 시누이의 행동에 시모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사실 저는 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별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질투를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죠.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시누이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저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신우이는 결혼을 해서도 자주 보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도 했었죠. 수진아, 미안해. 누나가 원래 질투가 좀 있어. 내가 4대 독자라서 친척들이 엄청 나한테만 잘해줬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누나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면 자꾸만 저렇게 삐딱하게 말하더라고. 그냥 기분 나쁘면 화내도 괜찮아. 다 이해해줄게. 에이, 무슨 저런 걸로 화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다음에 그러지 않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엄마 아빠도 엄청 화나셨더라고. 남편의 집안이 워낙 장손, 독자 위주였기 때문에 아마 모든 친인척들이 남편만 우쭈쭈 하면서 위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우이는 자라면서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이어졌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신우이가 약간은 안쓰럽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결혼식 날에도 신우이의 질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당연 저와 남편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지만 그것마저도 신우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어머, 수진아. 아유,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어쩜 이렇게 드레스가 잘 어울리니? 이렇게 예쁜 신부는 내가 평생 처음 봤네. 아휴,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가 본 어머님 중에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우리 수진이는 두 번째로 이쁘지. 엄마, 아빠, 뭐해? 아, 왜 이렇게 주책이야? 이게 뭐가 이뻐? 신부가 그냥 다 이쁜 거지. 올케는 왜 화장을 그렇게 했어? 얼굴이 다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예. 아니, 예쁘기만 한데, 너 왜 그래? 자꾸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식만 끝나고 집에 가. 아, 왜 그러는 거야? 결혼식 날에도 신우의 말에 저는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바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화를 내준 덕분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결혼식 날 혼이 난 것이 화가 났는지 식만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종종 시댁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정말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있었답니다. 수진아,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어. TV 보는 게 불편하면, 저기 경호 썼던 방에 들어가서 쉬어도 괜찮아. 아니다, 경호야. 수진이 데리고 너 방에 들어가서 있어. 밥 다 차려지면 부를게. 그래, 수진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있으렴. 원래 밥성은 나랑 엄마가 차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얼씨구, 엄마, 아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올케, 지금 뭐 해? 아무리 엄마랑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싹싹하게 먼저 싹 차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나 도와줘. 너는 어찌 된 게 살면서 한 번 밥상 차리는 걸 안 도와주니?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형님인데 해야 되는 거야?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한 번을 도와줬어야 내가 인정이나 해주지. 수진이 오기 전에는 밥상에 숟가락 한 번 올리지도 않았으면서 아, 왜 자꾸 네가 생색이야? 수진이도 있는데 창피하게 이럴래? 시부모님은 저를 어떻게든 가만히 있게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신우이는 어떻게든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항상 신우이가 먼저 화를 내고 나가버리면서 상황은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아이고, 수진아.
너무 미안하다. 좋은 날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참석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또 와서 이러네. 괜찮아요,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도 갑자기 새 식구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으니 이해해요. 이해해주니 고맙다. 좋아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렴. 어머님께서는 혹시라도 신우이가 다음에 만나면 또 꼬투리를 잡을까 싶어서 시댁 행사가 있는 날에는 참석하지 말라고도 해보았지만 이상하게 신우이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모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남편 또한 결혼 전에는 매번 빠지던 가족 식사 자리를 제가 오고 나서는 꾸준히 참석하는 게 더 괘씸하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신우의 행동을 제재시키고는 있었지만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신우이와의 어색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결혼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한 후에는 정말 시부모님과 남편이 마치 저를 보물 대하듯이 대해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신우의 질투는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수진아, 요즘 몸은 힘들지 않니? 임신하면 자주 졸리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 우리 식사 자리도 이제 좀 줄이자. 아니에요. 저 어머니 음식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원래 입맛이 정말 없는데 어머니 음식 먹으면 밥 한 그릇 다 먹게 되더라고요. 에휴, 그러니? 내가 잘 먹는 거 챙겨줄게.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 사실 힘들 수도 있잖아. 필요한 반찬 얼마든지 챙겨줄 테니까 말만 해. 나도 임신했을 때 정말 몸도 무겁고 힘들었거든. 아무리 편한 집이라고 해도 이게 몸이 힘드니까 불편하기도 했어. 경호가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네, 엄마.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 임신한 사람이 제일 힘드니까 더 노력해야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저 여린 몸에 아이까지 뵈고 있으니. 아이고,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네, 감사해요, 어머님.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잔뜩 사랑받으면 힘든하고 좋아요. 참나, 누가 보면 임신 혼자만 하는 줄 알겠네. 네? 아니, 결혼하고 임신하는 건 다 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네. 그만해. 엄마, 엄마도 좀 그만해. 이거 너무 유난이야. 아이 임신했다고 이 정도면 나중에 낳고 나면 아예 목마 태우고 다니겠소? 너 그만하라고 했지?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식사 자리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 참, 엄마, 진짜 너무한다.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시누이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임신한 저의 건강만을 챙기자 정말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시누이에게 잘 해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결혼하면서 혹시라도 시누이가 우울해할까 싶어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바꿔주고 사고 싶어 하던 명품백도 사주기도 했죠. 거기다가 시누이랑만 여행도 여러 번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챙겨줬음에도 시누이의 질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거 경호 몰래 너만 써. 알았지? 화장품을 사도 좋고 맛있는 거 먹어도 좋고 옷을 사도 좋아. 오로지 널 위해서만 쓰라고 주는 거야. 경호한테는 100원도 나눠주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님,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번에 주신 용돈도 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 더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그거 아직 안 썼으면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 그러라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나한테 어디 있었다고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너한테 주고 끝이야. 알겠지? 부담 갖지 말고. 엄마, 나도 줘. 나도 몰래 용돈 챙겨주라고. 아니, 왜 옳게만 줘? 나도 사람인데, 나도 챙겨줘야지. 너는 이미 엄마 아빠 카드 잘 쓰고 있잖아. 거기다가 며칠 전에 용돈도 챙겨줬는데 지금 또 주라고? 에이, 엄마, 이걸 내가 몰랐으면 넘어가겠지만, 올케가 받는 걸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에휴, 나중에 챙겨줄게. 지금 줘. 왜 나는 안 챙겨주냐고. 경수가, 이건 수진이가 임신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어서 편하게 쓰라고 주는 거야. 다른 의미로 준 게 아니라 편하게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거라고. 임신? 임신 그거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건데. 아, 왜 이렇게 해주냐고. 솔직히 올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나는 가족인데. 신우이는 매번 제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서 시어머님께 자신도 용돈을 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신우이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이후에 아이가 5대 독자 아들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친척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시모 역시 아들, 딸 상관없다며 항상 이야기를 해오셨지만 아들이라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회복할 때까지는 쉬어야 하니까 필요한 거 말하면 내가 준비를 해볼게. 아니다. 이걸로 필요한 거 다 사렴. 어머님, 너무 많아요. 매번 보실 때마다 용돈 자꾸만 챙겨주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넣어두세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내가 알아보고 예약을 해뒀어. 저번에 경호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한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약했으니까 산후조리 걱정하지 말거라. 산후조리원 나오고 나서도 2달 동안은 도우미 이모님이 오실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챙겨야 하는 건데 어머님 덕분에 제가 챙길 게 없네요. 아이고, 내가 출산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준비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 취향이 있으니 아이 물품은 알아서 골라보렴.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거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사실 시부모님이 가장 먼저 달려오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시지 않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혹시라도 내가 불편할까 신경이 쓰일까봐 나중에 아이까지 잘 크고 나서 100일 정도에 오시겠다며 이야기를 하신 상태셨어요. 덕분에 저는 산후조리원까지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어가면서 종종 영상통화도 하고 편하게 오시라 이야기도 했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집에 왔고 이제는 집으로 오셔서 아기 보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아니다. 우리가 한번 가면 계속 있고 싶어질 것 같아. 몸은 좀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요즘은 산후 마사지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10회 정도 예약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마사지요? 아유, 어머님, 너무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니세요? 출산하면 온몸이 다 약해지니까 더 조심해야 돼. 마사지 받으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 수진이만 괜찮다면 내가 마사지 예약해주고 싶은데 괜찮니?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감사해요, 진짜. 신경도 제일 많이 써주시고. 보답은 무슨? 수진이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가족이지. 무엇보다 건강한 게 제일이니까 푹 쉬고. 시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전화 한 번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에게는 자주 전화를 해서 아이와 저의 안부를 물어보셨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전화하는 것이 불편할까 생각하셨는지 전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거기다가 시댁 친인척들에게도 집으로 찾아오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정말 시부모님께 감사했죠.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게 시댁 가족들끼리 모여 100일 파티를 하기로 했답니다. 100일이 되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아니 언제 이렇게 음식을 다 준비했어? 음식 준비하지 말라니까. 고생했겠다. 정말 아이도 보느라 바쁜데. 엄마, 이거 내가 거의 다 한 거야. 아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고생 많았다. 아이가 100일이라니 정말 고생 많았어, 너희. 며느라, 정말 고생했다. 아이가 밤낮 없이 깨어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니? 몸은 좀 괜찮고? 네,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데 뭘 얼마나 걸린다고 이 난리야? 옳게, 그렇죠? 이거 다 경호가 했을 텐데. 경호가 고생했네, 뭐. 그렇죠. 앉아서 좀 드셔보세요. 이거 간이 왜 이래? 옳게, 이거 간 안 봤어요? 출산하더니 입맛이 영 맛이 갔나 본데? 간이 뭐가 어때서? 내 입맛에는 딱이다, 수진아. 그래, 이 정도면 요리사인데 뭐가 간이 이상하다는 거냐? 시누이는 음식 맛을 탓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툴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시누이의 이런 태도에 화를 내면서 제지를 시켜주셨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님은 가방에서 티켓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이거 여행 티켓인데 크루즈 여행 티켓이야. 내가 일자는 다 오픈을 해둔 상태이고 전화해서 탑승자 이름이랑 날짜만 정해주면 되거든. 이거 우리 5대 독자 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다. 내가 5대 독자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수진이 장한이랬으니 상 한번 주고 싶어서. 네? 크루즈 여행이요? 아, 어머님, 너무 과분한 상이에요. 수진아, 결혼 전에는 매 정말 빠짐없이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다녔잖니.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시간도 안 되고 출산도 해서 아마 여행을 자유롭게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로 다녀오라고 주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직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이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까지 이모님 붙여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말고 경호랑 같이 다녀와. 시부모님은 제가 5대 독자를 낳아서 선물로 초호화 크루즈 여행 티켓을 주셨어요. 저희는 모두 놀랐고 그 후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었죠. 고민 끝에 날짜를 결정하고 전화를 해보니 이미 예약도 되어 있고 출발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시모는 티켓이 잘못된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티켓 도용 신고를 해주셨죠?
예약하신 분이랑 연결을 해봤는데 이분도 양도를 받으신 거더라고요. 박경숙 씨 아시나요? 네, 저희 신우이예요. 참. 박경숙 씨가 예약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양도를 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박경숙 씨가 정황을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연락이 안 되시나요? 알고 봤더니 티켓 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신우이가 저희 티켓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던 것이었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시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뛰어갈 것처럼 화가 잔뜩 나셨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잠수를 탄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응급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신우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것이었죠. 다들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향하니 그곳에서 신우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화를 누른 채 신우이에게 다가가 영문을 물었어요. 경수가, 네가 수진이 크루즈 티켓 사용했니? 엄마. 그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네가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너 양도를 해? 그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훔친 거야? 엄마,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쓴 거야. 그게 그거지.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거기다가 응급실에는 왜 온 거고? 그게 사실은 나 성형하려고 했어. 근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뭐? 성형? 아니 왜 갑자기 성형이야? 그냥 엄마가 자꾸만 얘만 신경 쓰는데 나는 우울하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려고 했어. 나 참.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동생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니? 그렇습니다. 신우이는 크루즈 티켓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성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일정에 맞춰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시댁 식구들은 전부 기가 막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이는 끝까지 뻔뻔했고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아니, 엄마랑 아빠는 맨날 나는 안 챙기고 남인 쟤만 챙기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울할까봐 차도 바꿔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거기다가 용돈도 수진이 받는 것만큼 같이 받아왔잖아. 근데 어떻게 너만 안 챙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 엄마가 언제나 생각해서 챙겨줬어. 누나 진짜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정말 내가 수진이 보기 창피해서. 내가 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신우이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이런 신우이의 태도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죠. 올케가 이야기해봐. 엄마가 차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올케는 왜 다 받아먹기만 해? 엄마가 챙겨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한 번을 거절하질 않아? 공짜로 주니까 다 챙겨야겠다 생각한 거야?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세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절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공짜라고 해서 그냥 다 받았던 거 아니에요. 어머, 얘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진아, 미안하다.
얘가 많이 정신이 없나 보다. 내 정신이 왜? 나 정신 멀쩡해? 옳게 생각을 해봐. 옳게는 딸만 있으니까 모르나? 우리 집은 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차별하는데 며느리랑 딸도 이렇게 차별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 형님, 어머님 차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 봐.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니까. 차별을 안 당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병숙이 너 계속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앞으로 시댁 행사 절대 참석하지 말아라. 네가 차별을 한다고 하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네가 외롭고 우울할까 봐 챙겨줬는데도 너는 내 노력을 하나도 봐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차별이라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았던 것들 다 정리해라. 그래야 진정한 차별 아니니? 네가 원하는 게 차별이면 그렇게 하자꾸나. 엄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야?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적응하려면 당연히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쓴 건 맞지. 그렇지만 정말 차별을 했다면 너에게 해준 그것들은 다 뭐니? 엄마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다. 신우이는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는 것을 핑계로 어머님과 아버님께 여러 번 자금 지원도 받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우이는 질투에 눈이 멀어 해서는 심한 일까지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날 신우이에게 지금껏 해주었던 것들을 다시 다 되돌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선언하자 더 이상의 괴롭힘을 멈췄어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가족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이가 알아서 참석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강제로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누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네. 그러게. 형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니까 말이야. 아휴, 앞으로 누나는 못 보고 살겠다.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신우이와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아이가 이제는 어느덧 5살이 되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에게 잘 대해주시고 계세요. 아이가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먼저 챙겨주세요. 신우의 질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